결혼하려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아파트에 저렴하게 전세 내주려고 이렇게 많이들 계획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증여세 세금 폭탄 될 수 있거든요. 시가보다 좀 더 싸게 준 건데 이게 왜 세금이 나오나,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럼 얼마까지 전세 내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지,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채웠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절세는 임수정. 지난 영상에서 문 PD님이 질문하셨었죠. 아, 맞아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때 질문 드렸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집에 부모가 9억 5천에 전세를 들어가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단돈 5천만 원에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편법처럼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세무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댓글도 좀 보니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이슈들을 오늘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용역을 시가보다 저가로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고가로 용역을 제공해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니까 사실상 이 규정은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임대료를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게 용역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월세를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주택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에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하고, 그 임대료의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을 산출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의 시가는 우선 적용되는 게 이제 감정평가액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감정평가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겠죠. 그럼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기준시가가 시가가 될 수도 있고요. 무상임대는 5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고저가 임대는 1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져요. 과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임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임대료의 시가는 그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2%거든요. 그 임대료 시가에서 실제 지급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임대료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러한 증여세는 1년마다 시작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거를 숫자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걸 임대료를 얼마까지 주면은 뭐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임대료의 시가는 아까 2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셨죠? 20억 원의 2%인 4천만 원이 시가가 되겠죠. 그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 이상 저가로 임대한 경우, 즉 2,800만 원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 전세금으로는 얼마면 문제 없냐? 당연히 궁금하시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산식은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 3.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 임대료 2,800만 원을 3.5%로 나누어서 역산을 해보면 보증금이 8억 원이 계산돼요. 다시 말해서 시가 20억 원의 주택의 적정 임대료는 연 4천만 원, 보증금으로 하면 약 11억 4,3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실제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이 이 시가의 30% 미만이면 문제가 없으니까 연 임대료 2,800만 원 혹은 전세 보증금 8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대가를 지불하시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전세 준다고 하면요, 최소 8억 원에는 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네요. 그럼 그 가격보다 만약에 낮게 줬어요. 그러면 증여세는 뭐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부모님 주택에 문 PD님이 전세 4억 원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대료 시가를 계산하면 연간 임대료는 4천만 원, 내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는 보증금 4억 원이니까 거기에 3.5%를 곱한 1,400만 원,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4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차감한 2,6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2,600만 원이 1년에 한 번씩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요? 이게 증여세가 아니라 보유세, 종부세 같은 느낌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 원은 너무 고가 주택이고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원이라고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10억 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그럼 시가 10억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10억 원의 2%는 2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30% 차이 나는 금액까지는 괜찮으니까 연간 1,4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면 8억이고 10억짜리면은 4억까지 자녀에게 전세를 줄 수 있는 그 한계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저가 임대가 아닌 고가 임대에 수령에 따른 증여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문PD님 질문 주신 거예요. 자녀가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님이 전세로 9억 5천만 원에 들어오면 본인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구입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안 생기냐고 물어보셨죠.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의 적정 임대료는 연간 2천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7,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9억 5천만 원의 고가 사용료를 수령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계산이 되겠죠. 전세금 9억 5천만 원의 연 임대료는 3,325만 원, 적정 임대료는 2천만 원, 대가와 시가의 차액인 1,325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는 매년 부모님으로부터 1,325만 원을 증여받는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채는 끝까지 사후관리되는 거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부채 9억 5천만 원은 결국 부모님한테 돌려드려야 하는 돈이고요. 본인의 소득으로 부채를 다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시점에 또 증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계획이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있어요. 무상거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주택에는 그냥 무상으로 거주해도 뭐 중요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댓글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문PD님이 되게 정확하게 이상한 점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증세법 42조가 아닌 상증세법 37조의 규정,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무상 사용과 고저가 사용에 따른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5년 단위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액의 2%인 연간 사용료를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가 되는 구조예요. 거꾸로 그 금액이 1억 원이 안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역산해서 계산하면 부동산 시가 약 13억 원 정도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저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 되면 과세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시가 13억 원이 안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편이 낫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혹은 저가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은 쪽의 증여세 이슈를 설명드렸는데요. 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무상으로 혹은 저가로 임대해주면 임대해주는 사람한테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니 세무사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공짜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람한테도
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건지 그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는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이 있어요. 용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세법상 부당이익 예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행위나 계산으로 그 소득에 대해서 조세 부담을 좀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월세가 300만 원씩 나오는 상가가 있어요. 그걸 타인한테 시가대로 임대하면 연간 3,6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다 신고 납부할 거고요. 그런데 그 상가를 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면 아버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납부할 소득세도 안 나오겠죠? 이럴 때 세법상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그게 세금을 감소시킨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때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는 상증세법과는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 그게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 제공이랑 관련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3.5%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 3.5%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3.5%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숫자인가요? 그거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시중 이자율 따라서 좀 변동이 되고 원래 한 2.9%였는데 올해 한 상반기쯤 3.5%로 좀 변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고 과세 기준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상증세법에서는 대가가 시가의 30% 이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소득세법 등에 있는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에서는 대가가 시가의 5%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까 그 부분도 그 둘이 다르다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가형도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자산을 양도하는 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설명드렸죠. 양수자 입장에서는 시가의 5%가 아니고 30%, 3억 기준 이상 차이가 나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한테 임대차 용역을 제공할 때 시가 개념을 한 번씩 체크해보시고 적정 임대료를 산출하시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제가 세무사님 설명을 듣고요.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20억짜리 주택을 아들한테 뭐 무상으로 살게 하면 그러니까 아들은 증여세를 내고 그럼 아버지도 소득세까지 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2항에 보면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좀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억이 넘지 않는 주택은 공짜로 살게 한 사람이나 공짜로 산 사람이나 부모 자식 관계라도 전혀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3억이 만약에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집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득세 문제는 안 생긴다. 근데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정확히 맞았습니다. 문 PD님 이제 세무사 다 되셨네요. 저도 댓글로 그러면 상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요. 그럼 13억을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자녀가 부모 집에 그냥 좀 살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거잖아요. 방법 하나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됩니다. 그 주택 소유주이신 부모님이랑 동거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절세는 임수정.
오늘의 결론,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증세법에 규정된 임대료의 시가는 그 해당 부동산 가액의 2%이고 그 시가에서 30%를 벗어나지 않게 임대료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가 20억 원의 주택이면 전세보증금 8억 원 이상, 시가 10억 원의 주택은 전세보증금 4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지금 이 영상 촬영 시점인 2024년 10월 기준의 규정대로 계산한 금액이니까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게 바뀌면 이 금액은 변동이 되니까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 13억 원 이내의 주택이라면 저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보다는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주택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13억 원이 넘는 주택이더라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